안녕하십니까. 고익검정고시 이론 부분 제1강 시작합니다. 그래서 1강은 집합과 명제라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한 문제 시험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또 수학을 공부하는데 첫 단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집합과 명제라는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개념을 잡는 겁니다. 집합이란 무엇인가? 명제란 무엇인가? 개념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거기 교재 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집합과 원소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집합의 개념부터 잡아 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집합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에 알맞은 대상이 명확하게 구별되는 모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집합이라는 것은 모임을 우리는 집합이라고 하는데 무조건 모여있다라고 해서 집합이냐? 그것은 아니더라. 무조건 모여있다 해서 집합이냐?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무엇이 있어야 된다? 반드시 일정한 조건이 있어야 된다. 일정한 조건이 있는 것들의 모임을 우리는 집합이라 한다. 그래서 모여있다라는 것보다는 이 조건이 들어가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키가 큰 학생들의 모임. 키가 큰 학생들의 모임. 그러면 키가 크다라는 어떤 기준, 조건이 없죠. 몇 센치 이상이다, 몇 센치 이하다, 뭐 이러한 어떤 조건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집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다시 한번 보면은 뚱뚱한 학생의 모임.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뚱뚱하다라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집합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집합이라는 것은 무엇이 들어가야 된다? 항상 일정한 조건이 들어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되겠죠. 10보다 작은 자연수. 이러한 것은 10보다 작은 자연수. 이러한 것들은 10보다 작은 자연수는 1, 2, 3, 4, 5, 6, 7, 8, 9까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집합이라는 것은 모여있는 건데 무엇이 있어야 된다? 기준과 조건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집합이란 기준과 조건이 있는 것들의 모임을 집합이라 한다. 자, 그러면 집합이라는 게 이제 됐어요. 하면 원소라는 거 봅시다. 원소는 뭐냐? 이 집합이 있는데 이 집합을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대상을 우리는 원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집합을 이루고 있는, 구성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대상을 우리는 원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A라는 집합이 있는데요.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A라는 집합이 있고 이건 집합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1, 2, 3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1은 A의 원소가 되는 겁니다. 2는 A의 원소, 3은 A의 원소죠. 그래서 1은 A의 원소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호로 써야 되는데 A라는 집합과 1이라는 것 한번 비교를 해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은 A의 원소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이게 무슨 기호다? 원소기호다.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1을 앞에다 놓고 A에다 놨으면 A 쪽으로 이게 원소기호가 벌어져 있어야 되죠. 예, 원소. 자, 어디 쪽으로 벌어져 있는가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역시 읽을 때는 1은 A의 원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만약에 4라는 수가 있고 A라는, 여기에 4가 없죠? 그러면 4는 A의 원소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닐 때는 이렇게 그어서 나타내고 읽으실 때는 4는 A의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 집합과 원소라는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벌써 나왔어요. 자, 원소의 기호입니다. 원소의 기호. 시험에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집합 큰 쪽으로 이렇게 벌어져서 나타낸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단원으로는요,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어떠한 일정한 조건이 있는 것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했는데, 이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교재에도 나와 있죠. 첫째는 조건 제시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원소 나열법이 먼저 나와 있네요. 원소 나열법. 두 번째는 조건 제시법. 세 번째,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다. 벤 다이어그램. 자, 이 세 가지. 자, 이 정도는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A가 1, 2, 3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A가 1, 2, 3이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라는 집합은 집합 규호입니다. 1과 2와 3의 원소를 가지고 있다는 뜻인데, 이런 식으로 원소를 하나하나 나열해서 쓰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원소 나열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소를 편의상 이렇게 나열해서 쓰는 방법을 원소 나열법이라고 하고요. 조건 제시법은 예를 들어서 어떠한 A라는 원소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공통된 성질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조건 제시법이다. 말로서 쓰는 것이죠. 그래서 X바라고 있습니다. X바 X는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조건 제시법으로 쓰면 4보다 작은 자연수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게 조건 제시법이죠. 1, 2, 3이라는 것은 4보다 작은 자연수죠. 이런 식으로 공통된 성질을 말로써 나타내서 쓰는 방법을 우리는 뭐라 한다? 조건 제시법이라 한다. 읽을 때는 X바 X는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은요. 벤 다이어그램은 동그라미 원을 표현해서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A가 1, 2, 3이라고 하고요. B라는 집합이 있는데 B라는 집합이 3, 4, 5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A라는 집합은 1, 2, 3이고 B라는 집합은 3, 4, 5다.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A라는 집합을 이렇게 동그라미 수로 그린단 말이에요. B라는. 그래서 A하고 B를 쓰고요. 자, 공통된 거 3이 공통으로 들어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3을 쓰시고요. 나머지 1, 2를 여기다가 쓰시는 거죠. 여기는 4, 5. 그래서 이 공통된 것을 가운데다가 쓰고 나머지 원소들을 써놓는 방법. 이렇게 그림으로 원으로서 나타내는 방법을 우리는 벤 다이어그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종합합니다.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은 원소 나열법, 조건 제시법, 벤 다이어그램이 있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4페이지 보십시오. 자, 그러면 집합의 분류가 나옵니다. 집합의 분류. 집합은 어떠한 집합들이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유한집합이라고 있습니다. 유한집합. 두 번째는 무한집합이라고 있어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유한집합에서 하나 나오는 것이 공집합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공집합까지 같이 학습을 해 두시죠.